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두 번째 강좌인데요. 첫 번째 강좌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실습을 하셔서 이렇게 색감이 다 이렇게 색상이 다 채워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화살표로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면색이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지 표시를 눌러서 면색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색만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미 라이브 페인트 값이 여러분들이 그 설정이 된 거라서 이것도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를 하실 때는 오브젝트에 라이브 페인트에 릴리스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근데 누르셔서 그 해제를 하시게 되면 선색이 회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고 두께도 좀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스트로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거기 보시면 웨이트 값이 0.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0.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피트로, 5포인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약간 좀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색을 여러분들이 약간 회색으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그 선색은 상단에 있는 옵션 바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색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뭐 별다르게 차이 없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미리 좀 이렇게 개념 정리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러스트에서는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선상에 있어서 닫힌 패스가 되어야만 색감이 제대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눌러서 저와 함께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 클로즈가 아니라 완전히 닫힌 패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면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펜 툴을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이렇게 3개의 포인트만 찍고 이렇게 여기가 열려진 패스, 즉 오픈 패스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색감을 이렇게 채우시면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전 강좌에서 이것은 반드시 닫힌 패스고 이것은 열려진 패스로서 이렇게 미완성 개체와 완성 개체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제가 옆으로 좀 빼서 사각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고 눈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면색을 제가 약간 좀 옅은 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저와 같이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하셔서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한번 긋고요. 자,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시 검정색 화살표 눌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면, 2면, 3면, 4면. 4개의 면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컴퓨터는 이것은 하나의 면이고 이 선의 형태는 그냥 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면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면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전에는 어떻게 그렸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렸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펜 툴로 여러분 다시 저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내야만 이것이 컴퓨터가 인식할 때 단위 면적당 각각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다 각각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음에 다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효과지만 실제로는 면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색감을 다 넣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색을 한번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약간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구현을 하셔서 약간 일치가 되지는 않지만 개념상의 정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것을 이 라이브 페인트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라이브 페인트 메이크 값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이렇게 완전히 클로즈가 된 패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 면적을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이크 값을 누르시고요. 다음에 도구 툴에 있는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이용하셔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요건 지금 여기 지금 약간 틈이 좀 남아서 그런데 이건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구현하면 지금과 같이 어때요? 동일선상의 어떤 명령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신다면 제가 잠깐 좀 돌려서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좀 오픈이 돼서 그런데 이걸 조금 제가 내려서 완전히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클로즈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에 라이브 페인트의 메이크 값을 준 다음 난 버킷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4개의 개체를 그린 것과 동일한 명령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하단에 제가 이렇게 4개, 즉 5개 어떤 4개의 개체를 중첩해서 그린 것과 지금 하나의 면을 이렇게 라인 세그먼트를 이렇게 분할해서 한 것과 똑같은 작업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 그 다음에 라이브 페인트의 메이크 값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편리해졌고 아주 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라이브 페인트 메이크 값을 눌러주시고 일단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킷 페인트 툴을 누르셔서 페인트 버킷 툴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채워주시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닫혀져 있는 패스가 아닌 오픈된 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색감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번 채워서 작업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채웠는데 여러분 이것을 독립된 개체로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여러분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의 라이브 페인트의 익스펜드나 또는 상단에 보시는 익스펜드 값을 눌러주시면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일단 오브젝트로 완전히 전환돼서 독립된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펜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을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테이지를 한번 눌러서 해제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언그룹이 한 번 더 나오겠죠.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빼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단위면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페인트와 그 다음에 페인트 버킷을 이용한 다음에 익스펜드 단추를 누르거나 또는 익스펜드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을 설정을 해제하면 이렇게 선이 아니요 선으로 구현이 됐던 단위 면적이 실제 완벽한 오브젝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선색과 면색에 관련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올려드린 선 설정하기.ai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검정색 화살표는 선택 누르시고 위에 있는 그 니은자의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라는 패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여셔서 웨이트 값을 여러분 조정하게 되면 이것이 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웨이트를 한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30포인트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이 선의 끝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끝부분, 그러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얘는 뭐냐면 이 엣지 부분, 선과 선이 만나는 이 엣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못따기를 할 건지 둥근 못따기를 할 건지 직각으로 나타낼 건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캡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 형태가 나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클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끝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이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모양, 즉 선과 선이 만나는 접점 부분에 각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 있는 라운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터 조인 상태에서 미터 조인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미터 뭐 리미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1에서부터 3까지 입력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의 폭이 그 어떤 값을 초과를 하면 레벨 그 베벨 조인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뭐 그 그냥 직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밑에 있는 원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웨이트 값은 마찬가지 한 3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선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봐 주시게 되면 이 파란 선이 여러분 실제 그 일러스트가 기억하는 선의 그 경계 선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30포인트씩 나올 거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값이냐, 인사이드 값이냐, 아웃사이드 값이냐에 따라서 선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선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직선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선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스트로크 패널에서 여러분 그 대시 라인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빈칸에 이렇게 대시는 20, 그 다음에 갭은 10 정도 주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라인이 선을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시니까요. 자, 이것이 요게 20포인트, 요게 10포인트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10포인트, 그 다음에 대시 긋는 것이 20포인트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부분, 20포인트의 짧은 선이 10포인트의 간격으로 나열된 점선이 완성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 값에 따라서 점선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는 0이고 그 다음에 갭을 20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선의 두께는 한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라인 형태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균일한 점선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중 계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 5, 그 다음에 30에 5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의 모양이 10 긋고 5 띄우고 30 긋고 5 띄우는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위에다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0을 한번 쏠 거고요. 2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0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 형태를 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구현을 할 때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라운드 캡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모양 형태로 여러분들이 또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또 그 라인 선의 끝을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또 점선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눌러보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의 색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선의 그 위치값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선의 끝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선과 선이 모이는 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스트로크 패널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점선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선택을 하시고 대시라인을 해제를 해주시면 다시 직선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까지 해서 그 면색과 선색의 설정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어떤 디테일한 설정 값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버켓 툴이라는 것은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강좌에서는 그라디언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